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교재로 독서 영역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준비한 강의는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후설가 메를로 퐁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엮은 인문 파트, 요번에 이제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시험 범위가 독서 교재에서 인문 5개, 그다음에 사회 5개, 그다음에 과학 3개, 기술 3개, 예술 2개, 그래서 총 18개의 지문이기 때문에 인문 파트의 글에 대한 것들을 먼저 차례대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작품인 현대 심리 치료라는 글에 대한 걸 볼 거거든요. 오늘의 키워드는 3사람에게 있어요. 프랭클, 프로이트, 그다음 마지막 한 명이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이 3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오늘 잘 비교하시면서, 사실은 학교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여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진 않겠죠. 이걸 조금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 문제 풀었다고 맞췄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현대 심리 치료 인문 파트 2에 해당한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사람들이 되게 현대인의 어떤 불안 심리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때문에, 혹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상처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고들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잘 담고 있으니까 함께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 봐야 될 것들, 일단 독서 지문은 문제부터 확인하자고 했으니까 문제를 푸는 것들부터 좀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6번 문제네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1번,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최소한 이 지문 속에 이 1번이 맞다면 2개 이상의 이론들이 들어있어야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2번에 중심화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단점, 그러면 정의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장단점이니까 어떠한 화제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가 설명이 좀 골고루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앞에 중심 화제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요 글을 읽으면서 중심 화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세 번째, 중심 화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례라고 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죠. 예를 들어, 또는 요즘에 유행하는 가령 이란 말 나오게 되면 예시를 든 거다 체크하면 되겠고요. 네 번째, 중심화제의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예측은 마지막 문단에서 보통 많이 하죠. 전망 같은 걸 얘기하게 되니까. 그리고 변화 과정은 중간중간에 나와 있을 거니까 어떠한 이론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이론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지? 이런 것들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중심화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한 다음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 그러니까 이게 등장한 게 왜 등장했지? 이러이러한 배경이었어 라고 설명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이게 맞으려면 이게 다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게 써 있어야 될 거예요.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7번 문제 확인해 보시면 제일 포인트 문제죠. 독서 지문에 빠지지 않는 일치 불일치, 다시 말해서 사실 확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약간 이게 목걸이가 튀어나와 있어서 좀 집어넣을게요. 약간 조금 삐뚤어지게 사람이 보이네요. 일단 이런 사실 확인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맨 앞에 핵심어를 줘요. 그래서 프로이트, 아들러, 프랭클. 이 글은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프랭클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우리 봤을 때 다른 이론들이라는 게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3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요. 프로이트, 포인트 잡죠? 성적 본능, 공격성의 결정. 그러면 뭔가 프로이트 나왔을 때 일단 와서 확인해 볼 건데, 프로이트의 성적 본능, 공격성이란 말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사실 오른쪽 확인 안 해봐도 프로이트 나왔을 때 확인해 보셔도 돼요. 그다음 두 번째요.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는 것으로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럼 열등감이란 말 나왔을 때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세 번째,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열등감은 한번 나왔으니까 이번엔 우월이란 말이 있으면 와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요. 프랭클은 인간의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 특이한 말 나왔네. 종교에 관한 얘기인가 봐요.
영적 존재 나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그러면 무의식이란 말 나왔을 때 프랭클과 함께 엮어서 기억해 보셔야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를 넘어가 보기 전에 일단 포인트 잡아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할 때 내가 이 글을 잘 읽었나 궁금하다면 앞에 띄워놓은 이 5가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이 5가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다면 나는 글을 잘 읽었어라고 감히 얘기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잡은 포인트예요. 1번. 고통에 대한 프랭클의 관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고통을 프랭클이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동일하게 심리치료의 특성 나와 있다 돼 있죠. 그러면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화제가 심리치료인가 보다. 그럼 우리 아까 1번 문제, 6번 문제였죠. 중심 화제 블라블라. 그 중심 화제가 뭐라는 거냐면 심리치료라는 걸 선생님 정보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트와 아들러와 프랭클이 이 심리치료에 대해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5번째, 영적 존재, 영적 무의식, 의미치료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무슨 말이냐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고 혹시 문제를 안 풀었다 혹은 이 지문을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잘 읽었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글을 한번 살짝 읽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일단 강의를 들으려면 내용이 뭔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심리치료에 관한 거니까 심리치료라고 얘기하면 뭔가 마음이 아픈가? 아픈 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죠. 일단 1번이에요. 심리치료. 자, 문단번호 꼭 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번 문단 붙이고 2번 문단 붙이고 3번 문단 붙이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기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1번, 2번, 3번. 내 목소리가 기계 소리가 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자, 1번 문단부터 갑시다.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정 문제. 자, 끊어서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심리치료가 뭐라는 거죠?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심리치료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죠. 일단 첫 번째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오늘의 키워드는 심리치료인 것 같으니까 심리치료 이렇게 네모로 쳐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심리치료가 뭔데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포인트는 고통이라는 게 있고 부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뭐 하는 것? 해결하는 것. 그럼 심리치료는 뭐 하는 거다? 사람에게 고통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부적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부적응과 고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치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그러면 대부분의 심리치료라고 얘기했으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글 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다. 그 다음 뭐 나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다른 사람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세요. 대부분의 심리치료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살짝 뽑아내도록 하죠. 대부분의 심리치료. 잠깐만 여러분. 자, 일로 갈게요.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어떤 거냐면 신경증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고 얘기하네요. 그죠? 신경증이라고 하는 게 초점인가 봐요. 그런데 신경증에 초점을 맞춰서 밑에 보시면 이들이 제거되어서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그러면 우리 아까 고통과 부적응이라는 게 심리치료의 목적이었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신경증에 초점을 맞췄으며 플러스 뭐가 목적이냐면 고통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심리치료라는 건 심리적으로 뭔가 힘들다는 얘기인 건데 그 힘든 것들을 치료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랭클의 생각은 조금 다른가 봐요. 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다. 그렇다면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이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데 특별히 요 중에서도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랭클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통이라는 것들은 수용해야 하는 거다. 왜요? 삶의 고통은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거는 수용해야 하는 것들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인간 실존의 일반적인 구성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랭클 입장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건 뭐로 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인간이 실존함에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구성 요소일 뿐이야. 그러니까 특별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냥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네요.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하라는 거죠? 견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랭클은 이 고통에 대해서 견디는 게 중요하다. 인내하는 게 중요하다. 그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심리치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랭클린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그게 뭔데요? 실존적 공허함이라는 걸 갖고 있다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 포인트, 프랭클 나왔을 때 이 말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 같죠? 실존적 공허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은 누구다? 바로 빅터 프랭클이다. 그러면 이 빅터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함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겪고 있다고 보아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이라고 하는 건 반대하는 거고요. 뭔가 다른 의견이 있는 거고요. 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면에 공통점이 있는가? 그게 수용이고 어떤 점에서 반대를 갖고 있는가? 혹은 뭔가를 지적하고 있는가? 그게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실존적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밝히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프랭클이다.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1분단의 주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빅터 프랭클이 바라본 심리치료의 특징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치료에 대해서 빅터 프랭클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었니?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에 대해서 비판적 수용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측하건대 다음 지문에서는 프로이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좀 더 보완 설명이 나와야 할 거예요. 자, 이 문단 가보죠. 프로이트의 심리학 나왔네요. 당장 프랭클과 대비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하나 끊었다 치고요.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자, 가보죠.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을 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데에서 목적을 두고 있다. 와, 그러면 얘들아 프로이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란 얘기냐면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나게 반복되네요. 그렇죠?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 이 메모를 좀 칠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프랭클에 대한 걸 쓸 거고 이제는 프로이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프로이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 무의식을 그리고 중요성에 주목했으니까 무의식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 프로이트였구나. 여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성에 주목.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 얘들아. 무의식의 중요성에 주목했는데 그게 프랭클에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이 프랭클은 이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아마 무의식에 대한 점을 수용하지 않았을까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우리 아까 고통과 부적응이라는 것들이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거의 원인을 밝히는 게 이 프로이트의 목적이었나 봐요. 따라서 이 프로이트는 도대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물론 고통에는 이제 부정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인이 뭐지? 그 결과 나오네요. 자, 그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보았대.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네요. 이 고통의 원인을 원초적 욕구라는 게 문제다.
요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원초적 욕구가 무엇인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현재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초적 욕구와 연결되는 말은 요 무의식 속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 인지하지 못하는 그 세계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그 원초적인 욕구가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 원초적 욕구를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그런 것들을 쾌락 의지라고 했는데 이걸 원초적 욕구 그러면 성적 본능이라든지 공격성 같은 것들이 바로 원초적 욕구이자 쾌락 의지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아까 성적 본능 읽었던 것 같은데 아까 7번 문제에서 7번에 1번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 써있네요.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7번에 1번은 맞는 말. 자, 원초적 욕구의 대표적인 것들이 성적 본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격성 따위의 말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말로 쾌락 의지로 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프로이트는 원초적 욕구를 쾌락 의지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문제는 이런 쾌락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쾌락 의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린 시절에 좌절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좌절되는 게 문제네요. 그래서 이것이 무의식 속에 뭐 되어 있다가 억압되어 있다가 이후에 신경증을 유발한다. 그러면 어린 시절 쾌락 의지가 좌절되면 그것이 억압되어 있다가 그 억압으로 인해 신경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결국은 쾌락 의지라는 것들이 좌절되어서 이로 인해 신경증이 유발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정확하게 지칭하시고요.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신경증이 유발되었어. 그럼 이 신경증이 문제일 텐데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나 사상이나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쾌락 의지잖아요. 그러면 쾌락 의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쾌락 의지가 인간의 행동이나 사상이나 정서를 결정하는 거니까 사람은 이 쾌락 의지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한 거죠. 따라서 그의 심리치료는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 이걸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쾌락 의지였잖아. 그리고 동시에 이게 원초적인 뭐였죠? 욕구였잖아요. 이 원초적인 욕구나 쾌락 의지라는 게 무의식 속에 지금 잠재되어 숨어 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왜요? 어린 시절에 좌절됐으니까. 그래서 억압되어 있으니까 그 좌절되었던 그 본능들을 위로 끄집어 올리는 거.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결국은 좌절되어 버린 이 쾌락 의지로 인해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신경증을 유발했고 결국 그 쾌락 의지가 무의식 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끄집어 올리면 결국은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면 이 쾌락 의지라는 게 밖으로 발현되는 거잖아요. 발현된다라는 건 성취된다는 것과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따라서 그 쾌락 의지를 어떻게든 처리해 주는 것이 이 신경증, 즉 요 안에서 이 심리, 힘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면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한마디로 잠재되어 있는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과 같은 원초적인 욕구, 쾌락 의지들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이 심리치료. 정리. 프로이트가 바라본 심리치료의 특징이네요. 자,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되는 건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중요하구나.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억압되어 있는 그 쾌락 의지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구나. 됐죠? 3번 나갑시다. 프랭클은 프로이트가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이게 아까 뭐라 그러냐면 원초적인 욕구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 이 한계가 있다고 본 거는 우리 처음에 프랭클이 이 프로이트와 아들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수용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는 얘기는 비판적으로 수용보다는 일단 비판에 가까운 거죠. 비판과 수용 중에 비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럼 이 점은 받아들이는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이트는 모든 게 그냥 성적 본능, 공격성 그것만 문제야. 그게 인간의 모든 걸 결정해.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성적 본능과 공격성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이것만 있나? 아닐 수 있잖아.
모든 인간은 정말 성적 본능과 공격성만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동의한대. 그러니까 무의식, 오케이, 그건 인정. 근데 그 무의식 안에 원초적 욕구만 있다고? 에이, 설마 이런 거예요. 그럼 뭔데?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로 생각했대. 그럼 얘들아, 본능과 충동이라고 하는 건 얘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선 뭔가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프랭클은 이 무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에는 동의했어. 이게 이제 프랭클이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무의식을 수용했어. 그런데 프로이트는 오로지 쾌락 의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이 프랭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야. 어떤 존재야? 인간은 원초적 욕구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영적 존재? 그게 뭔데? 밑에 보죠. 본능과 충동을 넘어선 건데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주의할 게 있어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본능과 충동은 없고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본능과 충동도 있는데 그거 외에 책임감이나 양심 등과 같이 감추어져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그럼 뭐가 있는 거야? 이들 안에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양심 같은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그게 바로 이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졌다 보았다, 이를 영적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이 중요한데 그 무의식 안에 원초적인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초적인 욕구 이외에, 즉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외에 책임감과 양심 같은 것도 들어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원초적 욕구와 그다음에 책임감과 양심, 이걸 다 갖고 있었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냐면 이쪽에는 책임감과 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같이 갖고 있으면 아주 올바른 영적 존재일 수 있는 건데 그 영적 존재 상태에서 책임감과 양심에 빠져버리니까 오로지 쾌락이지만 남아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진 거다라는 얘기가 바로 프랭클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둘 다 어쨌든 쾌락이지만 있다는 건 동일한 거 아니에요? 물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프로이트는 이 쾌락의지 외에 다른 건 있다고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근데 프랭클은 에이, 원래 사람은 이거 말고도 이게 있었어. 근데 이게 지금 날아갔다? 요거만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프랭클의 주제. 프로이트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자, 비판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비판. 무의식은 인정, 수용. 그래서 비판을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남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러인데, 잠깐 문제 하나 해결해야겠죠? 7번 문제에서 우리 프랭클 읽었으니까 7번에 4번 가보죠. 프랭클은 인간을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 존재. 맞네요. 영적 존재.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 중요한 요소를 점에 동의했다. 써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7번에 1번, 4번, 5번 다 지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자, 3문단 갑시다. 4문단이에요.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한다는 밑거름이 되었다. 여러분, 밑거름이라는 건 잘 생각해봐요. 자유와 책임을 프랭클이 인간 존재의 밑거름이야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거의 밑거름이 된 게 아들러의 심리학이래. 그러면 아들러의 심리학 속, 여기다 이제 새로운 사람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들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네모를 쳐볼게요. 자, 그럼 아들러는 뭘 중시했다는 얘기야? 얘는 한마디로 자유와 책임 이런 것들을 중시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들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왜?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이 프랭클이 아들러의 이 자유와 책임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즉 수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무의식을 수용했던 것처럼 아들러의 자유와 책임을 수용해서 인간 존재에는 책임과 자유가 존재한다. 정리하죠? 프로이트는 오로지 인간은 무의식 속에 본능만 있어. 정확히 말하면 원초적인 욕구만 있어. 근데 프랭클은 무의식이 있는 건 인정. 그리고 원초적 욕구, 오케이,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책임감과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아들러 의견 받아들여서 근데 사람 인간 존재의 본질에는 책임과 자유라는 게 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앞에까지는 우리가 아까 양심, 책임감 나왔는데 새롭게 여기 안 보였던 단어들 자유라는 게 새로운 단어가 보였잖아.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가죠.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그러면 원초적 욕구라는 걸 누구도 인정한 거야? 얘도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프랭클도 원초적 욕구를 인정했어요. 그죠? 앞에서 보면 프랭클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섰다고 했는데 프랭클을 보니까 요런 건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으면 결국은 원초적 욕구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랭클도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 더 있어요. 프로이트는 원초적 욕구만 있어요. 그리고 아들러도 원초적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러가 말하는 원초적 욕구는 프로이트가 말한 건 쾌락의지였는데 얘가 말한 건 여기 보니까 권력의지예요. 좀 달라요. 그죠? 이 권력의지는 뭐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월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이나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싶었다면 아들러는 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력의지가 있어.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해. 우월하고 싶어해. 그걸 인간의 원초적 욕구라고 얘기한 거지. 성적 본능이 아니라 어떤 우월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이트나 아들러나 둘 다 원초적 욕구가 있는 건 인정했지만 얘가 바라본 원초적 욕구는 쾌락의지, 아들러가 바라본 원초적 욕구는 권력의지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인간 문제가 뭐냐면 우월하고 싶은 권력의지가 있는데 인간은 타고난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이로 인해 자동적으로 열등감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되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어해. 그래서 권력의지를 충족하고 싶어해.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뭐다? 자유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원초적 욕구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 욕구라는 것이 인간은 타고난 뭐가 있어? 인간은 타고난 불완전한 존재야.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야. 그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뭘 갖게 돼? 열등감이라는 걸 갖게 돼. 그렇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등감. 그러면 이때 열등감은 선택적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자동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그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다. 여기 써있잖아. 누구나 열등감이 있다고. 선택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열등감을 사람들이 뭐 하고 싶냐면 이거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그 어떤 행동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뭐라는 거야? 자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는 그 행동. 그 행동은 사람이 전부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방법 선택하는지 니네 맘이야 이런 거죠. 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우월해지고 싶어.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 우월한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쉽게 이룰 수가 없어. 그로 인해서 좌절감을 겪었어. 뭔가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들이 이제 꺾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돈이 없어. 열등감이 생겼어. 그럼 이제 열등감을 해결하고 싶잖아.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지? 오케이.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자. 그래갖고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해. 그럼 도둑질이라는 것도 하나의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한 나만의 선택이자 나만의 자유로운 나만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보면 자유로운 방법이 때로는 부적절하게 설정되거나 또는 부적응된 행동으로 그냥 현실 도피 같은 걸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극복과 노력을 하는 그 행동들, 이 행동들 중에서 사실은 저기 보니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부적절한 선택을 했을 때 사람이 돈을 훔쳤는데 편안할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신경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트가 발생한 이 신경증이라는 게 왜 생겼었냐면 쾌락의지가 있는데 이게 어린 시절에 좌절돼서 그게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신경증이 발생했거든? 근데 얘는 뭐냐면 권력의지가 있었는데 권력의지가 타고난 불안전성 때문에 열등감으로 이제 바뀌게 됐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 속에서 뭔가 선택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로 인해 스트레스, 신경증 이런 게 유발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겠는데 이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위에서 봤던 이 열등감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이게 포인트야. 목적을 설정하고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포인트야.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 신경증을 유발했던 이 부적절한 선택 있잖아요. 이 선택, 이 부적절한 목적 설정 요게 문제니까 얘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해결하는 게 바로 뭐라는 거냐면 심리치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러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 올바른 목적이라는 건 뭐에 대한 목적인 건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생긴 신경증이지 열등감 자체가 신경증을 발생시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러는 이 열등감을 치료한다? 아니에요. 열등감 자체를 치료하는 게 심리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잘못되어서 신경증이 발생했으니까 그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들러의 심리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7번에 여러분 3번 보시면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얘들아, 열등감 왜 생겼지?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열등감 생겼지 열등감으로 인해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이건 반대잖아. 독서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죠. 답은 3번이라 볼 수 있는 거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열등감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3문단 주제는요. 아들러가 바라본 심리치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아들러는 뭔가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자유롭게 선택한 방법이 잘못된 방법일 수 있잖아. 그 잘못된 방법일 때 신경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올바르게 잘 좀 이렇게 방향으로 이끌어보자. 그게 이제 포인트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5문단 가보죠. 자,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얘들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수용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비판적 수용 중에서 수용에 해당하는 부분. 오케이. 인간은 자기결정권, 자유의지. 얘들아, 자기결정권과 자유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도 자유. 결국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프랭클은 인간은 책임감과 양심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저기 써있는 자기결정, 자유의지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요 자유라는 단어, 포인트. 그렇죠? 자, 그래서 긍정적 평가했지만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게 비판이죠. 그럼 사실 이 비판은 프랭클이 아까 프로이트 비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쾌락의지 자체, 원초적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그 쾌락의지 하나만으로 모기가 있어. 모기 잡고 있어요. 쾌락의지라고 하는 원초적 욕구만으로 인간 설명하려고 했잖아. 그걸 설명하면 안 돼.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니까? 그리고 아들러도 그 원초적 욕구 중에 권력의지를 설명했더니 그것만으로 어떻게 권력의지만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뭔가 다른 게 있겠죠. 맞죠?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즉 여기는 오케이 동의.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즉 아들러가 아까 그 원초적 욕구 뭔가 우월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우월해지고 싶어서 행동하는 거, 그건 찬성한다는 거죠. 근데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 그것 자체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억인데 8번에 기억의 이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원초적 욕구만으로는 안 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리고 나서요.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 다 나왔네. 자유. 누구에서 나왔어? 자유는 아들러 얘기할 때 자유 중요해 라고 얘기했었고, 영적 존재는 프로이트 얘기할 때 나왔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가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실존적 공허함에서, 즉 요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그 심리치료 기법으로 의미치료. 그러면 프랭클의 치료는 이제 의미치료로 이어지나 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프로이트는 뭘 치료하고 싶었던 사람이냐면 잠재되어 있던 쾌락 의지라는 것들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오면 심리치료가 되는 거다.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잘못 목적을 설정하면 그 목적 설정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게 심리치료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랭클은 의미치료라는 게 있는데 뭐냐?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해서 삶의 목적을 찾는 거. 그러면 일단 3개 쓰면 될 것 같아. 의미치료라는 게 뭔가 봤더니 노란색 쓸까요? 첫 번째, 사람은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무조건 막 하면 안 되고 인간은 뭔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 다음 두 번째는 긍정적인 가치 있는 것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다 쓸게요. 바로 삶의 목적을 찾는 게 중요해. 이 삶의 목적은 이 아들러의 목적과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찾는 것이 의미치료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치료, 심리치료의 방법이다. 정리 끝. 프랭크가 주장한 의미치료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네요. 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 이제 다 정리했고요. 마지막 마무리, 프랭클의 마무리 정리합시다. 프랭클을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이거는 저때 삶의 의미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상황에 결정되지 않아 그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의 선택이란 말을 바꾸면 개인의 자유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고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포인트는 프랭클은 뭘 중시한 사람이야?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시한 사람이다. 그게 마지막 프랭클의 어떤 심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 정리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혼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걸 100개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 짜잔. 100개 적지 마시고 이거를 여러분만의 어떤 그 논리로 좀 파악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였냐면 심리치료예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듬어주는 거죠. 치료해주는 거. 썸네일을 위해서 잠깐 표정을 지어봤어요.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지만 선생님이 한번 살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칸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표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써봐요. 꼭 해봐요. 그런 다음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짠, 짠, 짠. 3가지예요. 맞죠? 먼저 해보시라 얘기했어요. 설마 지금 해보지도 않고 100개 적힌 사람 없죠? 자,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강조했죠? 심리적 고통과 부정응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원초적 욕구가 원인이 되어 생기는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생겼니? 어린 시절 쾌락의지라는 게 좌절돼서 신경증이 발생한 건데 그 어린 시절 쾌락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으니 그걸 의식의 세계로 끌어오는 것. 그게 바로 심리치료다. 근데 그 중에 무의식, 오케이, 나도 인정. 동의한 거였어요. 비판적 수용이었으니까. 근데 수용은 했지만 비판을 했어. 뭐지? 원초적 본능만으로 인간 파악? 야, 어떻게 인간이 원초적인 욕구만 있니? 어떻게 인간이 성적 본능과 공격성만 있니?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뭐도 있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무의식이 있고 이 영적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책임감과 양심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고통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게, 수용하는 게 인간의 어떤 치료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쪽 아들러 쪽에 가게 되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 프랭클이었던 거죠. 그래서 프랭클은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권이 지닌 것이, 요거는 이제 그 아들러의 의견과 똑같은 거니까 이걸 인정해서 아들러에게 동의한, 즉 수용한 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초적 욕구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어디 있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러와 프로이트는 둘 다 원초적 욕구가 문제다. 얘는 원초적 욕구를 쾌락의지로 받고 얘는 권력의지로 받으니까. 그래서 우월하고 싶은데 불안정성 때문에 자동적으로 열등감 생기고, 그 열등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중에 방법을 선택하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때로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증이 발생했으니 문제는 이 신경증을 치료하려면 이 부적절한 설정 방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심리치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이지? 자, 정리 끝. 자,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합시다. 6번. 그럼 뭐야 답이? 지금 3개의 이론 갖고서 뭐 했어? 비교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치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7번 문제는 아까 풀었잖아요. 3번. 요거 왜 틀렸죠? 열등감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이 욕구가 늘 불안정성으로 좌절되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 하는 거죠. 그죠? 다음 8번이요. 아까 했던 거네요.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한 존재이긴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왜? 원초적 욕구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파악하는 건 안 되니까. 답은 2번이죠. 됐죠? 자, 이제 9번 갈게요. 자, 프랭클의 관점이에요. 프랭클 관점에서 어떤 사람들이 극한 상황인데 자포자기하기도 해, 노약자 보살펴주기도 해, 승리의 노래 부르기도 해. 아,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는 개인의 선택이구나. 이런 얘기죠. 자, 1번이요. 극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들을 통해서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 요소가, 얘들아, 프랭클의 특징이 뭐였지? 프랭클?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주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틀린 말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 다음 2번째요. 아니다. 고통을 인간 실존의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로 봤는데 아님을 확인했으니까 틀렸다. 그죠? 오케이? 실수할 뻔했네. 2번째. 독가스 실에 끌려가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한 존재다? 얘들아, 승리의 노래를 했으면 이걸 이겨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이게 좌절이지? 3번이요.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통을 제거하려고 노약자 보살펴주는 거야? 그럼 노약자를 보살펴주면 아픈 게 막 없어져?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행동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왜 틀렸냐? 프랭클은 고통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고통을 수용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4번이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서 자포자기한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자. 자포자기한 게 왜 자유로운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마지막. 수용자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개인의 선택, 자유이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5번이겠네요. 자, 마지막 10번 문제요. 형과 비교당하며 어린 시절 보냈어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요게 이제 약간 좀 좌절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프로이트 입장에서 본다면 A는 어린 시절에 주목해서 당시 억압된 쾌락의지. 자, 프로이트 어린 시절 억압 쾌락의지 다 맞는 말이죠. 오케이? 프로이트의 표현 나왔어. 프로이트 억압된 거, 여기 억압, 어린 시절, 그다음에 쾌락의지 다 나왔으니까 맞는 말. 2번.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가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 아까 얘기했잖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들. 지금 현재 신경증 유발이었는데 이 프로이트의 치료는 여기 안 썼네. 의식의 영역으로, 그죠? 끌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치료다라고 했던 게 바로 프로이트의 특징이었죠. 다음에 3번 가죠.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해서 자신과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들러의 특징은 잘못된 목적이 있으니 그거를 올바르게 설정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오케이. 4번.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이 권력의지가 좌절된 원인임을. 얘들아.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 그게 권력의지가 좌절된 거야. 근데 권력의지 나왔으니까 맞는 거 같잖아. 근데 문제는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거는 지금이야? 과거야.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뭔가 좌절을 겪었다는 거잖아. 어린 시절 좌절과 연관되는 건
쾌락의지지. 어린 시절에 다니고 싶었던 그 욕구가 어린 시절 과거에 좌절된 것. 그것은 누구의 의견이지? 이것은 프로이트의 의견이죠. 프로이트의 의견은 어린 시절 좌절된 욕구, 그걸 쾌락의지로 봤던 거고, 아들러는 어린 시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월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인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권력의지가 좌절되는 거지, 이렇게 뭔가 다니고 싶었던 마음들이 어린 시절에 억압되어서 그런 게 아니죠. 답은 4번을 볼 수 있고, 맞아. 5번에 프랭클은 실존적 공허함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들, 요거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오늘은 현대 심리치료에 대한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좀 말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3명 철학자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만 잘 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독서지문 겁먹지 마시고요,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나? 꼼꼼하게 잘 살펴만 보시면 누구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독서지문으로 공부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